은퇴를 준비하는 대부분 사람들, 특히 선생님들처럼 평생을 한 길로 묵묵히 걸어온 분들이라면 누구나 노후에는 안정된 연금이 내 삶의 버팀목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은퇴 후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생각보다 적은 연금액에 적잖은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는 받을 줄 알았는데 실상은 달랐구나 하는 그 씁쓸한 마음,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단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연금으로 노후를 꾸려가려는 수많은 직업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국가가 보장해주는 연금에 대한 기대가 크기에 그 실상에 대한 충격도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오늘은 그 월 200만 원 연금 실수령액의 진짜 의미와 그 안에 숨겨진 현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또한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팁과 주의점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게 느껴지는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선생님들의 경우 국민연금과 교직원연금 등 여러 공적연금을 받지만 여기에는 세금, 보험료, 공제액 등이 빠지고 나면 실수령액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연금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금액 인상률이 낮아지거나 제한되면서 예상보다 적은 액수를 받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서울에서 30년간 교직 생활을 하고 은퇴한 김 선생님 사례를 볼게요. 김 선생님은 매달 약 250만 원의 연금을 받을 거라 기대했지만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약 19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기타 공제액이 빠지면서 무려 60만 원 넘게 깎인 거죠. 김 선생님은 내 평생 일한 보상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당황스러웠다고 털어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은퇴한 박 선생님입니다. 박 선생님은 직장 생활 동안 월급이 꾸준히 올랐고 성실하게 연금 보험료도 납부했지만 연금 수령 후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빠듯한 수준이라 현재 아르바이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많은 은퇴 교사들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근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25년 근무 후 은퇴한 이 선생님은 월 200만 원 정도면 노후 생활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월세, 의료비, 각종 생활비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째, 공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대부분의 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산정되는데 현실적으로 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에 비해 연금 인상률이 낮아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공제 항목이 늘면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별 재정 설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연금만 있으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은퇴를 준비하는데 이런 단일 수입원에만 의존하면 불확실한 노후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적연금, 개인연금, 적절한 투자 등 다각도의 노후 대비가 필수입니다. 셋째, 예상보다 긴 평균 수명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요즘 60대 은퇴자는 평균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는데 긴 노후 기간을 감당하기 위해선 단순히 월 200만 원 연금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연금 예상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액 조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현실적인 노후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죠. 둘째, 개인연금과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연금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소액이라도 꾸준한 저축과 함께 펀드, ETF,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니 전문가 상담과 공부는 필수입니다.
셋째, 생활비와 지출 관리도 은퇴 후 큰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 지출 패턴을 미리 점검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건강 관리에 신경 써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꾸준한 운동 등은 노후 의료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뿐 아니라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가진 불안과 걱정을 함께 나누고 솔직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건강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연금은 충분할까? 노후 생활은 괜찮을까? 고민합니다. 그런 마음을 인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며 실질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어요. 연금 월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현실의 전부가 아니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꾸준히 준비하면 분명 더 나은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같은 고민을 안고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앞으로도 연금과 은퇴 준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와 사례들을 함께 나누면서 더 많은 분이 자신의 미래를 든든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도울게요. 누구에게나 안정된 노후는 꼭 필요한 권리니까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 시선에서 월 200만 원 연금 실수령액이 주는 의미와 실제 은퇴 준비에 꼭 필요한 실용적인 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내 손에 쥐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건 노후 재정 계획의 출발점이니까요. 먼저 연금 수령액과 관련된 기본적인 구조부터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많은 분이 내 연금이 월 300만 원쯤 되겠지 하고 기대하지만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거기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빠지고 난 실수령액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소득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변동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 받는 돈은 예상액보다 적어지기 마련이고 이 차이가 꽤 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 은퇴한 서울의 한 교사 김 씨는 매달 250만 원을 예상했지만 세금과 각종 공제 후 실제로 받는 금액은 19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60만 원 정도가 사라진 거죠. 6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간으로 환산하면 720만 원, 10년이면 7,200만 원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인 거죠. 또한 연금 자체의 인상률도 생각보다 낮아요. 보통 물가 상승률이나 임금 상승률에 맞춰 연금액이 인상되어야 하는데 재정 압박 때문에 인상률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명목상 연금액은 조금씩 오르지만 실질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을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은퇴 준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이 받을 연금 예상액을 반드시 실수령액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각종 공제와 세금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예상 총액만 보면 과대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교직원 공제회 등의 공식 사이트에서 연금 예상액 조회를 하되 실수령 기준인지 꼭 체크해야 해요. 만약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 즉,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이 있거나 자산을 잘 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근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그리고 장기투자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젊을 때부터 조금씩 꾸준히 불입하면 은퇴 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30대부터 매달 20만 원씩 연금저축펀드에 30년간 투자하면 연평균 5% 수익률을 가정할 때 약 1억 4천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연금 형태로 받는다면 월 40만 원, 50만 원 정도 추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죠.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니 분산 투자와 전문가 조언은 필수입니다. 셋째, 지출 관리와 건강 관리 역시 빼놓을 수 없어요.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고정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은 의료비 지출을 크게 좌우하므로 꾸준한 건강검진과 예방, 적절한 운동으로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노후 준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이 씨 사례입니다. 이 씨는 40년 가까이 근무했고 연금으로 매달 약 22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이 금액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면 실제 수령액은 180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며 부부 생활비와 자녀 결혼 비용까지 고려하면 빠듯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는 최근에 아파트 한 채를 전세로 돌려 월세 수입을 일부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수입원을 다변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강북구에서 교직원 연금을 받는 박 씨 사례입니다. 박 씨는 연금액이 부족하다는 걸 은퇴 직전에서야 알았다며 노후 준비는 젊을 때부터 다양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 씨는 퇴직 전에 개인연금과 주식 투자에 꾸준히 관심을 두어 현재는 연금 외에 약간의 투자 수익도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에서 은퇴한 최 씨입니다. 최 씨는 연금 수령액이 약 200만 원인데 가족 건강 문제로 의료비가 많아지면서 생활비가 많이 부족해졌다고 합니다. 최 씨는 은퇴 후에도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정부의 의료비 지원 정책과 노인복지 혜택을 적극 활용해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연금 수령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을 너무 빨리 받으면 월 수령액이 줄어들고 너무 늦게 받으면 다른 경제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연금 수령 시기를 전문가와 상담하며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연금 제도는 계속 변화합니다. 정책이나 법률이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개혁으로 인해 수령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늘 존재하거든요. 셋째, 자산을 관리할 때는 반드시 분산 투자와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세요.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월 200만 원이라는 연금 실수령액은 적지 않은 돈이지만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리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신의 재정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연금 외에도 개인 자산과 투자, 지출 관리, 건강 관리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노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나 겪는 연금의 현실과 마주하는 순간 그 불안과 고민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정보와 계획으로 준비하면 충격 대신 안심으로 바꿀 수 있으니 이 글을 계기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